안녕하세요. 혼인한 지 2년 차 된 새색 씨입니다. 사실 결혼 문제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 결혼하게 됐어요. 혼인 전까지 겪었던 파란만장한 사건들 때문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지시고 홀로 가정을 꾸려가셨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셨고 어머니 혼자 생활비며 자녀 양육이며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수고를 지켜봤기에 더욱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고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됐어요. 대학 시절까지도 저는 연애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졸업 뒤 병원에서 근무하며 만난 동료 의사와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교제할 때부터 빨리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망설임도 많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좀 더 미루고 싶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러 병원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함께 식사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의사 선생님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자랑만 실컷 하면서 엄마한테 한 번을 소개해주지 않았어. 지수 씨라고 했죠. 동원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말은 편하게 해도 괜찮죠.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한 번도 안 해주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나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동원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어머님, 편하게 말로 오세요. 저는 동원 씨랑 같은 병원 다니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하시기로 하신 거 알았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밥을 먹자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줄 모르고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예약해 뒀었는데 입맛에는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도 동원이한테 반찬 같은 것만 챙겨주려고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야말로 데이트하는데 괜히 끼어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염치 없지만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게요.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올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한 번씩 말을 하길래 정말 궁금했어요. 같은 의사이니 동원이 상황도 잘 알 거고 직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해줄 테니 엄마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저번에 동원이 말로는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것도 다음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건 아니고 결혼은 제 힘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했었는데 동원 씨가 일찍 말씀을 드렸었나 보네요. 동원 씨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혼을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서요. 결혼 준비하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결혼식을 하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지낼지 그것만 잘 맞으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출산이며 육아며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양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차차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다면, 마음만 잘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홀어머니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저를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말 자체가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자취하는 남친에게 챙겨주는 반찬도 제 걸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보내주셨죠. 생일 때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명절이면 집에 가지고 가라며 비싼 한우 선물 세트까지 보내오셨어요. 남친에게도 시어머니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친한테 이런 상황을 말해봤는데 남친은 이런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동원 씨, 어머님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상품권이랑 이런 거 보내드려도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근데 계속 나한테는 상품권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다 싸주시잖아. 어머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혹시 동원 씨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 엄마가 지수 씨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몇 명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 그때마다 엄마가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지수 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제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하시고 언제 결혼 준비할 거냐고 나보고 오히려 재촉하신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신데 마음에 엄청 들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 동원 씨네 집안은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날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이렇게 자꾸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혹시라도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하시거든. 내가 말했어, 너. 예전에 나 비혼한다고 했었던 거. 엄마가 나 진짜 결혼 안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딱 지수 씨랑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저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말 그대로 잘 사는 집이었죠.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안에서 받는 기대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우리 집의 사정을 모두 알았을 때 그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정말 많았죠. 혹시 동원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동원 씨 집안은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다 의사셨잖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야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끼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지수 씨,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집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결혼하신 것부터 반대하셨겠지. 엄마는 그냥 동네 평범한 식당 하는 곳 딸이었거든. 그런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반대 한번 안 하시고 결혼시키셨어.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 씨네 집이 어디 흠이 되니 나는 어머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수 씨 어릴 때에는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도 진짜 희생하시고 지수 씨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것도 대단하지 뭐. 정말 그럴까?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양가 재력도 중요하게 보잖아. 나중에 아시게 되면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날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나중에 우리 집 상황을 아시고서도 괜찮으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평소에도 집안 따지는 사람들 얘기만 들리면 부모님 다 욕하셨다니까? 엄마는 지수 씨 성품 보고 좋아하신 거야. 내가 지수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신 거고.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지수 씨가 스스로 능력 갖추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셨어. 아마 시댁 식구들한테 상황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야. 남친은 연애를 할 때부터 저희 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 집안 사정을 모두 오픈했고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런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홀어머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 이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집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오늘은 음식은 입맛에 좀 맞니? 동원이한테 미리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렴. 바쁜데 우리가 괜히 초대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 병원에서 일하고 틈날 때마다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없는 애들 불러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바로 시간 내서 찾아와 주니 나는 너무 감사하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동원이 아빠랑 할아버지도 의사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해주실 거고 나 역시 그럴 거고 그러고 보니 지수의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않았네. 동원이한테 듣기로는 그냥 직장 다니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네,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항상 동원 씨 통해서 주시는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저랑 오빠 키우셨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 근처에 나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오빠가 같이 살고 계시고요. 오빠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아니, 그럼 너희 클 때까지 어머님 혼자 키우신 거니? 아빠랑은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니? 아, 그렇구나. 혹시 어머님께서 어떤 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구나. 어머,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지수 돌 때부터 혼자 두 아이 키우신 거고요. 엄마도 전에 엄마 친구분 중에서 계셨잖아. 항상 나한테 대단하다고 엄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훌륭하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어머니 회사 다니는 곳까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돼. 엄마, 오늘 좀 이상한데 우리가 뭐 아빠랑 할아버지가 의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아무튼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컸어. 웬일인지 제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어요.
그 이유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전화를 해오셨던 시어머니의 전화와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남친에게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께서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남친에게 선을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 내용을 보니 남친에게 이미 수십 번 선을 보라고 말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친은 절대 안 본다며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죠. 동원 씨, 미안한데 내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떠서 보게 됐어. 어머님께서 동원 씨한테 선보라고 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은 날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 이제 아예 없으신 거구나. 그때 집안에 대해서 말을 꺼내서 그런 건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을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거야. 지수 씨, 걱정하지 마. 엄마랑 우리 결혼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부모님 축복 받으면서 결혼한다면 더 좋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가정은 내 가정이야. 엄마의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처음에는 지수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했잖아. 몇 번 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난 지수 씨랑 결혼할 거야. 이런 문자 보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결혼하려고 한다면 어머님 마음을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정말 어머님이 전에는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나는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지수 씨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설득을 해도 지수 씨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엄마가 저러는 건 나를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서 그러셔. 그렇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지수 씨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머님을 뵀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상황으로 나는 더 확신했어. 우리는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수 씨한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남친에게 시댁에서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친은 제 핸드폰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차단을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가 아닌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멀쩡한 집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연기하는 게 너는 재미있었니? 애초에 우리 아들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건 알았을 거고 그때 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반대할 거라는 거 너도 알았을 거 아니니? 어떻게 우리 애를 꼬셔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애가 순진해서 너한테 푹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겠지만 아마 네 집안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 차릴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은 눈이 먼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너라도 헤어지자고 얘기를 좀 해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멀쩡한 집안에서 자라온 게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나요? 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게 제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멀쩡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원 씨와는 저도 결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제 집안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원하시면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동원 씨한테 얘기를 하고 헤어질 겁니다. 너 진짜 맹랑하구나. 어떻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참나. 그래, 너희 집 같은 곳에서 자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맹랑하고 표독스러운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안 그래도 우리 집 의사 집안이라고 청첩장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훌륭한 집안에서도 사돈 삼고 싶다고 하는 곳 널리고 널렸어. 그런 집이 우리 집인데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되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 아들한테 사랑받으니 정신 못 차리는가 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막말을 하셨죠.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선 바로 남친에게 말을 한 덕분에 남친이 뛰어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남친은 더 이상 시댁과는 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셨고 절대 원하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신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병원에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남친은 집에서 모든 짐들을 정리를 해 연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죠. 그 정도로 남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중간중간 시아버지며 시할아버지며 계속해서 연락도 오셨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남친은 칼같이 거절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고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와중에 상견례장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 시어머니에게 멀리 있던 뚝배기가 손에 닿지 않자 시어머니는 엄마께 뚝배기를 본인 쪽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드시라고 살짝 건네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의 팔에 뚝배기가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죠. 뜨거워하던 시어머니는 바로 화장실로 향했고 엄마와 저 모두 시어머니 뒤를 쫓아갔어요. 어머,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니신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확 쏟아질 거라 생각도 못하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물로 헹구시는 것보다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응급치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양원에서 응급처치는 다 배웠거든요. 잘못 놔두면 흉질 수 있으니까 잠깐 저한테 보여주시면. 아니, 어딜 만져요. 아, 정말 하늘에서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보네. 어떻게 그 뜨거운 뚝배기를 팔에 그렇게 쏟을 수가 있어요. 그쪽 일부러 저한테 그랬죠. 자기 딸내미 반대했다고 일부러 실수인 척한 거 아니에요. 팔에 화상 입어서 흉터 남으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딸내미가 의사면 뭐 할 거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상견례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사돈께서 멀다 하셔서 뚝배기를 살짝 건네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쏟아질 줄이야.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 안 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단은 상견례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얼른 병원부터 가보죠.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만 감싸고 계시지 마시고 옷은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니, 보면 뭘 알긴 알아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이걸 보면 뭘 알긴 알아.
내 아들 불러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내 팔은 그렇다 치고 이 옷이며 가방이며 어쩔 거야. 치료비 지금 당장 내놔요. 800만 원이면 얼추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1000단위는 안 갔어요. 시어머니의 화에 엄마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통장을 꺼내셨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쩔쩔매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죠. 그때 저희 곁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친오빠였어요. 오빠는 시어머니의 팔을 슬쩍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옮기고 얘기를 하시죠. 보아하니 그게 다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수 오빠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이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이 있어서 늦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더니 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저도 들어 알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상해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 마침 잘 됐네요. 그쪽 엄마가 뚝배기를 내 팔에 쏟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뚝배기를 쏟았는데 무슨 크게 다치지를 않아. 화상이라는 건 나중에 흉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 몰라요. 변호사라면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떡해. 일단 그런 걸로는 상해 치료비 보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보니 뚝배기를 저희 엄마가 슬쩍 밀었다고 하셨는데 팔에 확실하게 쏟을 만큼 미셨던 건 확실하신가요? 먼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계획하시고 뚝배기를 치신 건 아니시고요. 그건 CCTV 확인해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방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참 식사하시던 중 건네드린 거라 뚝배기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던 듯한데 화상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던 건 맞으시고요. 뭐 이것도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알 테고 아까 들어보니까 압력을 가하는 말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협박죄 성립 요건이 된다면 처벌 근거 아시죠? 거기다가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치료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건 사기죄가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죠. 상해 전문 변호사인 오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뚝배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건네드린 후에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뚝배기를 자신 쪽으로 끌면서 뚝배기가 쏟아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어요. 남친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자취집도 정리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도 빠르게 정리를 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얼마 뒤 남친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 남친과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 사람이 알아서 잘 집안을 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았던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례를 범했던 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못 드렸네요. 사실 저도 지수양 집안에 대해서 안 사람에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군요. 아비로서 한 번은 확인을 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부인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염려치 마세요. 그리고
저희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그쪽 아드님과 관계가 정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된 거지만 이미 끝난 인연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애가 힘들어하니까요. 아직 아드님께서 저희 아이를 못 놓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들과 결혼 허락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을 받아주기 싫으시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와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아들만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나쁘게 전달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의사 집안이라는 걸 알고선 접근을 한 것이고 엄마 역시 아빠와 이혼을 한 이유가 외도를 해서였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던 거였죠. 심지어 아빠도 뻔히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감추고 있었다면서 거짓말로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대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고서 남친을 받아주라며 저희 집에 부탁을 하러 오셨고 엄마는 고민 끝에 남친을 받아주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 뒤 시아버지께선 남친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평생 연을 끊게 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사부인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다른 거 몰라도 혹시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 중재는 해줄 수 있지 않니? 절 며느리로 못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안 받아주시려고 상견례 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그 상황 때문에만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어머님 뜻대로 진행하시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에 남편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아유, 한 번만 아들한테 부탁 좀 해주겠니?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만 좀 전달해줘. 연락 한 통만 받아준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구나. 남편도 절대 연락 못하게 해서 내가 몰래 연락하는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지 않니? 천륜을 끊어버린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모든 어머니 마음대로 아들 휘두르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족들까지 눈앞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데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의 일이 자신과 관계를 끊게 된 계기라 여기셨지만 사실 남편은 그 이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절대 못하게 막으셨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이 따라주길 바라셨죠. 마치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집안의 문제를 만드는 유일한 존재인 양 대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심지어 자신이 혼인하고픈 사람을 데려왔을 때조차 본인 마음에 차야 승낙하겠다며 결혼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 판단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관계를 정리하고 저와 혼인했어요. 혼인 후 바로 임신에 출산까지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 더더욱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어머니와 관계를 이어갈 마음은 없다 하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과 유사한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뜻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부모와
그런 부모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희 남편의 이야기였죠. 지금은 저도 남편도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씀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늘 마음 먹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